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6월에 병화 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 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들을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하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유왕한 금왕절 6월에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고 월로 치면은 이제 양력으로 한 9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루로 치면 그냥 여러분 유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유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5시 반에서 6시 반 정도 되고요. 바닷가로 치면 이제 태양이 서산으로 서쪽 바닷가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라고 하는 반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조금 남아있고 그 주변에 빨갛게 황혼이 내려가고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에 있을 때는 주변이 시커멀 것이고 만약에 바닷가라든가 강호수 옆에 있었으면 붉은 노을이 강호수가 이게 반사를 해서 좀 이쁘겠죠. 그래서 6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빛이 조금은 잔영이지만 그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일단 빛이 남아 있으면 일단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병화는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고 귀를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했을 때는 일간 자체가 어떨 때, 그렇죠? 신왕했을 때 임수를 취용해야지 부담이 없지, 일간이 약할 때 임수를 취용하게 되면 좋지 못하죠. 특히 금이 왕할 때 금수가 왕에게 되면은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임수를 취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선생님, 묘목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묘목은요, 인목하고 묘목하고 차이는, 이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고요. 간목과 같은 것이고,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죠. 간목은 쉽게 말하면 크고 아름다리 큰 나무라고 했을 때 화를 생할 때는 간목, 인목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 을목은 작은 화초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을목, 묘목을 가지고 화를 생하는 것, 특히나 병화가 아닌 정화 같은 경우는 자칫 을목, 묘목인 승목이 많게 되면 오히려 정화를 꺼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묘목은 있어도 오히려 장애가 많아지게, 을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갈대, 마른 갈대로 불을 피운다라고도 이렇게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장작 좋은 게 있으면 장작을 쓰지 뭐하러 갈대 뜯었다가 말렸다가 불을 피우겠습니까? 고추인등교가 좋은 격이다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나서 그 빛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지지 인사의 뿌리를 두거나 성안에 특히나 간목 같은 것이 있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주고, 그 다음 연후에 뭐다 예를 들면은 임수로서 병화를 보거나, 예를 들면 지지로 뭐 오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오시가 되면 갑오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간 병화가 튼튼해야지만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병화 일간이 될 것이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데, 역시나 격국도 일간과 월령을 버리고 격국을 논할 수 없겠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유금은 금이 되죠. 그래서 양대음이 되는 것인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월지 있는 금을 극하는 관계, 화극금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일간 병화인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극자라고 하죠. 악극자에 반대되는 것, 반대까지는 아니고, 내가 극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극하는 것을 극하자라고 하죠. 극하자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관성이라고 해서,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극자는 관성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 되겠죠.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됨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 얘는 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산이라고 해서 월급 또는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남자한테는 바른 내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인기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같은 거를 할 때도 재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주는 유권자라고 하죠. 유권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관성만 있다고 해서 관직에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관성, 재생관이라고 하죠. 재생관을 잘 해주는 사람이 내가 지역구로 있는 그 구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생겨주는 역할, 재물의 근원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화가 음재를 받기 때문에 정재격이 되는 것인데, 일단 일간과 원령만 딱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유월은 재성이 와하고 화가 약하죠. 그래서 일단은 신약한데, 일간이 약한데 재성 왕하다, 신약 재성 또는 재다 신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6월에 태어난 사람들 다 재다 신약인가요? 아니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병호 일주에다가 생시도 예를 들어서 갑오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건 신왕재양이 아니라 오히려 재성이 의외로 약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재다 신약에 뭐가 있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저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 도와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6월의 병화가 다 재다 신약은 아니다. 이거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유월이라고는 원령으로는 유월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루로 놓고 치면 유시는 어떻게 됩니까?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 정도가 유시고요.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 완전히 기울어진 거는 술시가 되겠고, 아직 태양이 동그란 그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빛이 서산으로 넘어갈 때이기 때문에 약하죠. 붉은 노을이 지을 수도 있고요. 아마 해변 같은 곳에는 붉은 석양이 이렇게 바닷가의 석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드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6월의 병화도 일단 빛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고, 이 수보 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얻어야 되죠. 신월 같은 경우는 원령의 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6월은 수가 없잖아요.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임수를 별도로 얻어야 되는데, 일간 자체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다 신약한 그런 틀 안에서 임수만 딸랑 있다라면 이거는 반대로 재다 신약이 아니라 재살태 왕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천간으로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지로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으면 뿌리가 튼튼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오 등이 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시에서 사시를 보는데, 사시를 보면 이제 개사시가 돼서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뭐 지지로 인오 등이 6월 같은 경우에 인오 등이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월의 병화는 반드시 일간 병화가 생재를 얻어야 된다. 그 연후에 임수로서 수보양광 한다라고 하면 6월의 병화가 뿌리를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월간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유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정제격의 재다 신약이 더욱 가중되죠. 월지 있는 유금 하나보다나 천간의 금이 더 투출하게 되면 재성이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재성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령을 충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그리고 6월에 병화가 약하다 하더라도 묘목 가지고 병화를 생조해 주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그렇다고 묘 쪽에서 묘목이 날아가 버린데 이것도 좀 좋은 그림은 않을 것이고요. 일지의 자수를 얻었습니다. 병자일주, 이 병자일주들 특징, 남녀 불문하고 유혹이 많다. 여자는 남자한테 유혹이 많고요. 남자는 여자한테 유혹이 많다. 성격은 꼼꼼세심하고 정확정직하고 공직자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 자수의 본계는 개수이기 때문에 꼼꼼한 것은 있지만, 임수를 얻어서 병합 수보 영광하면 좀 대통에 좀 남녀 불문하고 선이 굵은 그런 성향 같지만은, 자수 이렇게 또 개수 투출하게 되면 꼼꼼한 성격에 조금은 좁쌀스러운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중요한 거 삼주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묘목이
일간 병화를 생조해 줄 것 같은데 충이 안 되더라도 묘목은 병화를 생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승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 또 비 내리고 있으니까 묘목이 어떤 형상, 갈대가 물에 잔뜩 젖어 있는 상황, 그 젖은 갈대로 병화를 생조해 준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냥 묘유충돼서 그거마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임수를 얻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일간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임수만 얻으면 어떻게 돼요? 제살태왕, 이거 자칫 큰일 나는 그런 명조가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일간 병화가 생조 또는 방조를 얻는 생시를 얻어야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물론 무토가 지지 뿌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병화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뿌리가 전혀 없죠. 무토 자체도 전혀 뿌리가 없습니다. 둘 다 뿌리가 없죠. 뿌리 없는 병화를 뿌리 없는 무토가 회강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약하더라도 태양빛이 너무 약한데 작은 먹구름이 지나가더라도 그 무토 먹구름은 병화를 가릴 수 있다. 자수를 또 얻어서 개수는 더 왕해지겠죠. 금수가 왕량하게 되니 제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사주는 한습해지고 일간은 극신 약한 사주구주가 된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면 난리가 날 것이고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면 한번 버텨볼만 한데 경신대운, 기미대운을 어떻게 버틸지는 저도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거는 세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오늘 안 태어난다? 오늘 애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무술시가 되면 무자시보다 더 극악무도한 무토가 술의 뿌리를 두고 청천을 투출하죠. 병화빛이 약하면 쉽게 회강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무술시, 무자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축시 또한 좋지 못한, 기축시, 기토는 무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약한 병화는 쉽게 회강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사자가 있어요. 사자. 그것도 숫사자예요. 숫사자. 근데 숫사자는 진짜 얘가 강해요. 강한데 얘도 노쇠하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러면 아이에나가 아니죠. 하이에나 이 몇 마리가 이 숫사자를 갖다 갖고 놉니다. 병화가 아무리 태양지화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고 이 노쇠에서 빛이 약하면 제 아무리 하이에나 같은 기축토라 하더라도 쉽게 병화를 농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간신이, 제 표현할 때 간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내 그냥 통근, 인중, 간목에 생을 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간신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병화의 뿌리, 병화의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간신이의 뜻은 뭘까요? 그죠? 운은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요. 신묘시는 볼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냥 이거는 황음골랑도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살 이런 건 얘기 안 하는데 황음골랑도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화는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100에 9명은 아니죠. 100에 90명 이상은 도화는 안 좋게 봅니다. 특히나 이 골랑도화는 여러분 검색했는데 내 아이가 이게 황은 골랑도화다 그러면은 절대 이날은 이 시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말했던 일간이 뿌려 있을 때 진을 얻어야 되는데 자진합수까지 하죠. 이거는 말했던 제살태왕이 돼서 잘못하면 조년에 좌절할 수 있다. 좌절, 나의 꿈이 깨졌어. 이런 좌절이 아닙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죠. 좌절을 엄청난 큰 뜻을 갖고 있다. 조년에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갈라는데 이때 좌절된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죠? 앞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큰일 난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임진시라도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의 뿌리를 이렇게 두지만은 개수가 투출된 점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갑오시가 좋아야 되는데 이 자수 때문에 좌우충 때문에 이거 갑오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병신시도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 좀 제가 봤을 때 좀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 인데 그래도 이날 애가 딸이 태어나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경인시, 계사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아들이다 그러면은 좀 경인시도 나쁘지 않고
뭐 갑옷은 안 됩니다. 아들이라 하더라도 뭐 그다음에 뭐 계사시도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든 간에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일간 자체가 묘유충에다가 일간 자체가 너무 극신약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모든 것을 갖추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난감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